자, 192페이지 표시에 관한 등기가 나와요. 표시가 뭐예요? 자, 표제부죠. 그래서 가로 열고 옆에 이제 표제부라고 써봐요.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대의 신청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어요. 대의도 가능하고 뭐예요? 단독 이런 것들 단독.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직권. 그 다음에 이제 동시 신청 사유.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 붙는다고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표제부는 왜 대의할 수 있죠?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자,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무슨 신청이죠? 단독. 그 다음에 직권. 동시 신청과 관련돼서 연결이 된다는 걸 생각해 주면서. 그러면 이제 1번 한번 봐요. 자, 변경등기 줄쳐놔봐요. 변경등기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 이 문제가 17회 기출문제가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옳은 것.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해봅시다. 1번에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잘라봐요. 건물의 구조가 변경됐대.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밑에다 표제부라고 써놔봐요. 자, 표제부는 그러면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어디가 먼저 바뀌어? 대장이 먼저 바뀌잖아. 그럼 봐봐요. 변경등기 신청 전에 잘라요. 먼저 동그라미. 그러니까 앞에 건물이 붙었죠. 건축물 대장의 기록사항을 변경해야 된다. 맞죠? 정답은 1번이 되네. 자, 이번에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이 되었을 때 잘라봐요.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 밑에다 표제부라고 써놓고 등기명인 신청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된다. 어때? X. 뭐예요? 직권 등기라는 거예요. 직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뭔다? 가름한다. 본다라는 거죠. 자, 3번에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는 잘라봐요. 그러면 거기 밑에다 표제부라고 써놔봐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부기등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부기등기에 의하여 틀렸죠. 그러니까 표제부는 언제나 무슨 등기다? 주등기라는 거야. 얼마나 재밌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3번은 X가 되네요. 자, 4번에 등기명 표시 변경 등기의 경우에는 잘라봐요. 그러면 등기명 표시 변경 등기는 자, 중성적인 등기라고 써놔요. 권리의 등기지만 중성적인 등기야. 중성이야, 중성. 그러면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피칠갑을 피천덕으로 뭐 하는 등기? 개명. 그러면 단독, 공동. 단독, 그렇죠. 그러면 공동 신청해야 한다. 그때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되네요. 자, 그러면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또 하나 알아둘 거는 가로 열고 언제나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그래서 언제나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요. 자, 5번에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는 잘라봐요. 자, 건물의 구조의 변경, 표제부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전 사실과 후 사실이 같아 달라? 달라. 그러면 전 사실은 말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정답은 몇 번? 1번. 변경 등기에서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변경 등기는 앞으로 요거보다 좋은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항상 그러면 요 문제를 계기로 해서 봐봐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공통점 뭐예요? 공통점. 요거잖아요. 변경등기는. 여기 아무 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변경등기는 그러면 무슨 등기일까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에 의한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부기등기에 의할까요? 변경등기는 일부 후발적이거든. 1번은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일부 원칙적으로 부기등기. 자, 변경등기 앞에 뭐가 붙어서?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언제나 주등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등기. 자, 변경등기 앞에 뭐가 붙어서? 권리. 권리는 뭐예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고. 자, 변경 앞에 뭐가 붙어서? 등기, 명인, 표시, 변경등기. 언제나 부기등기. 그래서 언제나 부기등기.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따지는 연습을 안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참 경기법은 처음부터 따지는 연습 한 번만 따져놓으면 돼요. 그래서 변경 등기는 표제부 변경 등기는 권리의 변경 등기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이렇게 한번 따져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앞으로 문제 풀 때 변경 등기를 정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걸 딱 쳐놓고 변경 등기냐 표제부 변경 등기냐 권리의 변경 등기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냐 따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 1번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2번 경정 등기 줄 쳐놔봐요. 이것도 경정 등기의 샘플 문제로 잡아주면 참 좋은 문제야. 경정 등기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은 자기가 먼저 풀어봐야 돼요. 자, 보셨어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에다 경정등기, 여기에다 행함편 다 꺼놓고, 자,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부발적, 원시적. 하나 더 잡을 거는 동일성. 이걸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가 접목을 한번 시켜보라는 거예요. 동일성. 그러니까 경정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사유로서 동일성, 유사성을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성.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자꾸 읽어나가라고요. 자, 1번 갑니다. 자, 1번은 저기 경정등기 줄 쳐놔봐요. 경정등기. 경정등기 거기가 키워드야. 일부의 원시적, 후발적. 또 원시적. 무슨 성? 동일성. 앞으로 가볼까요? 소유권이 이전된 후 잘라봐요. 종전 소유권 줄 쳐놔봐요. 그러면 자, 소유권하고 앞에 소유권과 종전 소유권은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럼 경정등기에 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번에는 2번의 키워드 경정등기에서 줄 쳐놔봐요. 자, 경정등기에서는 줄 쳐놨어요. 앞에 뭐가 붙어서? 부동산 표시 동그라미. 이거는 표제부죠. 표제부는 이해관계는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불필요한 등기가 되네.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의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정답은 2번. 이렇게. 자, 3번은 거기 한번 보죠. 등기상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 잘라봐요. 자, 그럼 끝에 경정등기 줄 쳐놔봐요. 경정등기. 자, 해석 한번 해보죠. 이게 뭐냐 하면 이걸 한번 응용을 해봅시다. 이미 배웠던 거. 자, 등기된 양이 많아요? 물건 행위가 많아요? 등기된 양. 그러면 이거는 어디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다? 물건 행위 한도 내에서 유효하죠. 근데 여기 일부는 자, 일부죠. 자,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애시당초 잘못 기록됐잖아. 원시적 사유가 되죠. 그러면 무슨 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성,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전부를 말소해달라 할 때 일부를 말소해야 돼. 일부. 그래서 이게 바로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라는 거야. 가능, 불가능. 가능. 그죠? 그럼 봐봐요.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자, 일부도 하나 살려놔요. 일부. 자, 그러면 말소 앞에 뭐가 붙어서? 일부. 일부는 그러면 거기에 툭 치면 부기등기. 요거 하나에 대해서 부기등기입니다. 말소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다? 주등기지만, 거기에 뭐가 붙어서? 일부. 그때는 부기등기. 자, 4번은 어디를 잡아요? 경정등기, 경정 줄 쳐놔봐요. 경정. 그럼 일부의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무슨 성? 동일성. 그럼 다시 앞으로 가죠. 법인 아닌 사단 줄 쳐놔봐요. 뒤에 법인 따로 쳐쳐라.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하고 법인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동일성 2배죠? 그때는 경정등기에 어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 법인 아닌 사단에서 법인으로 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야. 자, 5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한번 외워두셔야 돼요. 요거는 자,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전이.
자, 후경이라고 써놔요. 전이 후경. 자, 요거는 속전속결로 해결해요. 뭐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자, 한번 읽어봐요. 전, 소유권 이전 등기, 후는 경정 등기. 요때 등기원인은 뭘까요? 요때는 사망일자가 돼. 요때는 뭐예요? 협의 분할일이야. 협의 분할일.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상속 등기 전 협의 분할은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야. 사망일자.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이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무슨 등기? 경정 등기. 그때는 협의 분할일이 돼. 그러면 전인지 훈지를 따져봅시다.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를 마친 후 동그라미. 자, 그러면 경정 등기를 찾아요. 경 동그라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전, 이, 후, 경. 그래서 후하고 경정 등기에서 후, 경.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나중에 헷갈리니까. 요거는 그러면 이해해도 되는데 우리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찾아가는 포인트를 잡으라고. 그러면 이거 봐요. 전, 이, 후, 경. 전은 이전 등기, 후는 경정 등기. 요때는 등기원자는 사망일자, 경정 등기는 협의 분할일. 올해 5번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경정 등기 문제가 정답이 2개가 처리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자, 봐봐요. 여기 누구예요? 밥상이. 여기는 혁이가 누구예요? 세법 선생님.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한번 봐봐요. 갑상이로 등기해 달랐는데 혁이로 등기해놔서 경정 등기한다. 어때? X예요. 동일하지 않거든. 그게 최근의 기출 문제야, 정답이. 그러니까 동일성을 생각해야 돼. 근데 질적으로도 다르죠. 여기 몇 문제예요? 24문제. 여기는 16문제. 질적으로도 달라요. 몇 문제 차이 나요? 8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4문제 차이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법은 그냥 묻어가는 거야. 묻어가요. 세법 못 봐도 공식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고 맨날 그래요. 보내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나왔네요. 갑으로 등기해달라고 그러는데 올로 등기했을 때 소유권 경정 등기한다. 어때? X. 각각 을은 다르거든. 또 여기 봐봐요. 전세권을 설정해달라고 그랬는데 임차권을 설정해놨어요. 경정 등기한다. 어때? X. 전세권과 임차권 등기의 종류가 다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부의 원칙적 사유 무슨 성? 동일성. 그러니까 경정 등기 문제 샘플은 이 문제가 가장 좋아. 가장 좋아요. 요거 가지고 훈련을 하라고. 한 3번 이상 하면 돼. 3번 이상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물가물하는 것은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니까 그래. 계속 다른 문제를 풀으니까 감이 안 오는 거야. 한 문제를 3번 이상만 풀어봐요. 그걸 파생시킬 수 있는 능력만 더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3번, 오는 194페이지 3번, 오는 별표 3개예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작년에는 1개 지문 나왔고요. 올해는 지적 파트에서 올해 독자적 문제로 출제될 예상이 되는 겁니다. 풀어보세요. 자, 이거는 합병과 관련된 거죠. 합필과 관련돼서.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가 A예요. 여기가 A예요.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자, 이렇게 하면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소유자가 다르니까. 이렇게 하면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집안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소유자는 동일하네요. 그러면 소유자는 동일해요. A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여기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어.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왜? 용익물건은끼리는 합병이 가능해. 근데 여역지는 단 제외하고입니다. 여역지는 반드시 전부이기 때문에. 봐봐요. 전세권 전부, 부동산 전부죠. 재산권 전부죠. 그러면 이렇게 합치니까 어때요? 부동산 일부 돼야 안 돼? 돼. 그럼 용익물건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전세권이 설정돼 있고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지상권이 설정돼 있고 여기는 없어요. 그럼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당연히 됩니다. 근데 여기 가압류 등기가 돼 있어. 가압류 등기가 돼 있어.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네들은 부동산 일부에는 안 되거든. 합치니까 부동산 일부로 돌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것들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가능한 것.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봐봐요. 부동산 일부에 영위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소유권은 처분 권능 있는 것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여기 봐봐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요게 원리라는 거야. 원리. 자, 그러면 만약에 출발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 똑같아. 스타트를 출발해요. 스타트를 똑같이 출발합니다. A라는 사람이 여기에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여기도 저당권을 설정해요. 등기 원인도 동일하고 등기 원인도 동일하고 접수번호도 동일하고 접수번호도 동일해. 무슨 저당이? 공동저당이지. 그래서 출발, 창설적 공동저당, A적으로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같은 저당권에 한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A 토지의 가압류, 올해 가압류, B 토지의 병의 가압류. 돼야 안 돼? 안 되죠. 정답은 1번이 되네. 자, 이번에 A, B 토지 모두의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의뢰, 전세권 줄쳐놔요. 전세권만 나와 있으니까 가능. 자, 3번에 A, B 토지의 등기원인과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거기 행간 편쳐놔요. 동일한 저당권, 동일한 저당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이게 무슨 저당? 창설적 공동저당이야. 자, 3번에 A 토지, 의뢰 지상권, B 토지의 지상권, 합병 가능하죠? 그럼 5번에 의뢰 전세권, B 토지의 전세권,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정답은 1번. 올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합병,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올해 출제 예상이 돼요. 작년에 등기법에서는 2개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네. 작년에 출제된 지문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한번 들어봐요. 여기가 369고, 여기 369의 1이야. 두 필지를 합해를 합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거는 면적이 늘었어, 줄었어? 늘었죠. 늘었죠. 부동산 변경 등기로 이루어지고, 요거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가 돼? 폐쇄. 이게 작년에 나온 거야. 폐쇄. 무슨 등기가 나온다? 폐쇄 등기부가 나온다는 거야. 폐쇄. 자, 그러면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나누는 걸 뭐라 그래? 분필. 분필은 폐쇄 등기가 발생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작년에 하필 뭐가 나온다? 폐쇄 등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는 등기부를 폐쇄하게 되죠. 여기는 부동산 변경 등기, 등기부의 개선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네. 요거는 무슨 등기? 분필 등기. 여기는 하필 등기가 돼. 그래서 3번 요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요. 자, 제2절 적중 예상 문제. 거기 1번 한번 봅시다.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줄쳐놓고 옳지 않는 거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등기명인 주소가 수차례 걸쳐 이전된 경우 잘라봐요. 제가 이사를 자주 다녀요. 저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사를 자주 다녀. 자, 세입자 저 사람은 수차례 그러면 계속 등기명인 주소 표시를 변경할 수 없잖아. 그럼 봐봐요. 자, 등기명인 주소가 수차례 걸쳐 이전된 경우 읽어봐요. 중간에 주소 변경은 읽어봐요. 생략하고 최종 주소로 직접 변경 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자, 2번이 상당히 어려운 지문인데 2번 지문이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지워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있을 때 명백히 입증될 때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변경 등기가 가능한 A가 바로 이 2번이라는 거예요. 무슨 등기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관에서. 근데 이게 엄격하게 이 단어를 보면 찾아내기 힘들어요. 그 속에 밑에다 하나 써놔요. 명백이라고 써놔요. 명백히 입증이 될 때 이런 단어가 나와. 명백히 입증될 때. 명백하니까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줄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등기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관에서. 근데 법무상에서 이걸 또 이렇게 장난치게 돼 있어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시 이렇게 장난친 적이 있어. 무슨 등기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관에서. 자, 1, 2번은 이런 지문도 있다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특히 몇 번을 잡아야 돼? 바로 3번하고 5번 지문을 잡아놔야 돼. 행정구역 변경 또 나왔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관이 알아서 무슨 등기? 직권으로 변경 등기할 수 있다.
자, 5번 질문은 등기명령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 밑에 6번이라고 써놔서 단독 신청이라고 써놔요.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출제될 만한 것은 바로 2번, 3번, 5번, 지금 선 6번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의미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멸실 등기 풀어보세요. 요거 한 문제로 처리해버려요. 멸실 등기는. 한번 풀어보세요. 멸실 등기. 자, 읽어보셨어요? 자, 표제, 멸실 등기는 표제부죠. 그럼 몇 개월? 1개월. 근데 1번 조심해야 돼. 존재하지 않는 건물 쫓아놓으세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도 멸실 등기한다는 걸 확인해 놓고, 여기는 1개월이 아니라, 거기 지체 없이, 여기 포인트가 돼. 지체 없이, 이걸 조심해야 돼.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때는 지체 없이 해줘야죠. 그래서 위에 포인트야, 1번은.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지문을 잡아야 돼. 첫 번째. 건물이 부존재한 경우도 무슨 등기한다? 멸실 등기. 몇 개월? 지체 없이다니까 속지 말고요. 그거 정면 잡아놓고. 자, 멸실 등기는 전부가 멸실하죠. 그럼 등기부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2번의 끝에 가서 폐쇄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은 한번 읽어봐도 돼. 올해 4번이 출제장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건물 멸실이야? 토지 멸실이야? 건물 멸실. 그럼 몇 개월의 강제? 1개월. 그러면 여기 위반 사유는 과태료 50만 원. 토지가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요 4번 정말 잘 해놔야 돼. 그러니까 항상 등기법은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5번 질문 갑니다. 자, 건물 멸실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잘라봐요. 잘라서요. 자, 그 밑에다 표제부라고 써놔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사실이죠. 그 뒤에 먼저 동그라미. 먼저 등기 기록을 정리하고 틀렸죠. 뭘 정리하고? 대장을 정리하고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제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출제될 만한 것은, 자, 1번 정도.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저기 4번, 5번,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 3번은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절차적인 측면이니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건 몇 개월? 지체 없이 속지 말고요. 간혹가다 모의고사 보면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담정, 멸실 등기에서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기간은 1번, 지체 없이 2번 1개월, 2번은 2개월, 3번은 4개월, 4, 5번은 6개월 이렇게 나오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1개월이 아니라 지체 없이 다시 한번 잡아둬야 돼요. 그럼 멸실 등기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독 신청이 되죠.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해관계 내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이렇게 처리해줘야 되고. 또 하나 봐봐요. 멸실 등기는 그러면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죠. 자, 봐봐요. 누구예요? A거. 영어 누구 거? B거. 그렇죠? 어느 건물이 전부 물 탔어요. 요 사람 열 받아서 안 받아서?
받았죠. 멸실 등기해야죠.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니까 뭐다 B가 요 A한테 1개월을 통지해서 멸실 등기를 대신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는 그게 출제된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달랐을 때 건물이 멸실했을 때 대지 소유자도 건물에 대해서 대신해 줄 수 있어 없어? 있어. 무슨 신청? 대기 신청이라는 거.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잡아봐요. 자, 얼마나 이제 꼼꼼하게 들어왔는지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뭐죠? 평양등기, 여기는 변경등기죠. 여기는 말소등기죠. 전부 여기는 멸실등기란다. 멸실. 여기 뭐라고 써? 일부 멸실. 일부 멸실은 변경등기야. 멸실등기는 전부 멸실이 돼. 전부죠. 그러니까 전부 멸실이 돼야 돼. 사람들은 또 여기만 초점을 맞춘다고. 멸실의 일부인지 전부인지를 따져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봐봐요. 여기 15-1 추가 시험 문제야. 다음 중 등기의 내용을 설명한 것좀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 그런데 사람들 생각도 안 하고 봐봐요. 형정, 변경, 말소, 멸실.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자, 여기 멸실이죠. 앞에 뭐가 붙어서 일부. 무슨 등기? 변경 등기야. 멸실 등기는 반드시 범위가 전부해야 된다는 거. 멸실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또 한번 봐봐요. 어때요? 화재로 건물이 멸실한 경우 말소 등기가 아니다. OX? OX? 오죠. 왜요? 화재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는 말소 등기가 아니다. 들렸죠? 맞죠? 멸실 등기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잖아. 그러니까 말소 등기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죠. 말소는 권리고 멸실은 사실이거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봐봐요. 화재로 건물이 멸실한 경우 어때요? X.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왜? 범위가 없어. 만약에 화재로 전소된 경우 전소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화재로 건물이 멸실했대. 근데 지금 전부가 멸실했는지 일부가 멸실했는지 모르죠. 그럼 결론적으로 멸실등기해야 한다. 그때 X. 이거는 이 신청감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넣는다면 화재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멸실등기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거는 전부 멸실이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표시와 관련돼서 이제 출제된다면, 독자적으로 출제된다면 한 3번 정도, 아까 3번, 아까 우측 194페이지에 3번 정도 확인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지문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196페이지 3번. 요거 풀지 마세요. 안 풀어도 돼요. 괜히 이런 거 풀어 나오지도 않는 거 풀 필요도 없고. 자, 이제 197페이지 제5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자, 1번은 별표 5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풀어보세요. 자, 보전 등기는 올해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올해 독자적 문제 이것도 기대해 볼 만해요.
자, 됐어요? 자, 몇 개예요, 지문이? 박스 안에 몇 개예요? 6개. 그럼 6초가 걸려야 돼, 6초. 왜 6초가 안 걸리느냐? 자기가 응용을 못 해 먹으니까 그래.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버전. 버전이라고 그러지 말고 처음이라고 좀 해봐요, 처음. 자, 소유권은 뭐예요? 가구. 등기는 등기간. 읽어봐요. 등기간의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거야. 그럼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원칙이에요. 자, 공식이 있어. 원칙. 원칙은 미등기 부동산은 전제로 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은 전제로 해서, 자, 그래서 법원이고, 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어야 돼.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러면 만약에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갖추면 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거기에다가 뭘 걸어요?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공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 봐봐. A적 측면으로서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해서 법원이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어요.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거는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요거는 특별히 A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자기가 써먹는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요걸 가지고 써먹는 사람은 잘 써먹는 거고, 어떤 사람은 요걸 가지고도 이해를 못해서 써먹는 거야. 그냥 요거는 공식이야, 공식이라는 거예요, 공식. 요거를 모의고사 많이는 안 봤지만, 지난번 토요일 날 2차 점수 제가 채점을 다 해보니까, 지난번에 본 사람들은 거진 다 될 것 같아요. 거진 100% 될 것 같고, 나름대로 제가 보면 알아요, 제가. 근데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지난주 이렇게 가지만. 안 보는 사람도 몇 분 여기 앉아있지만, 시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그냥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그거는 시간을 재서 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떨지 말고 이제 모의고사에 이런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러면 읽어봐요. 원칙, 무슨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요건을 갖추면 요걸 너가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그 안에 뭘 걸어요?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거는. 자, 그러면 외워보자고. 자, 안 보고 읽어봐.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또다시 여기 봐봐. A적 측면으로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자, 그러면 갖다 붙여보죠. 세무서 줄 쳐놔봐요. 세무서는 법원이야, 세무서야, 법원이야. 자, 법원이야, 세무서야. 세무서, 법원이야, 세무서야. 세무서죠. 법원이어야 돼. 그럼 탈락이야. 얘는 탈락이야, 지금. 그럼 왜 갖다 사용을 못 해보느냐 이거죠. 저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자, 그러면 가처분 등기 줄 쳐놔봐요. 가처분. 위에다 법원서. 그럼 소유권의 처분 제한 두 가지 요건을 갖췄잖아. 그럼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그 안에 가처분 등기를 걸어준다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갱매 개시 결정 등기. 그러면 위에다 법원서, 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두 가지 요건을 갖췄죠. 그럼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갱매 개시 결정 등기를 걸어준다라는 거야. 그럼 가등기 줄 쳐놔봐요. 가등기 가처분을 했으니까 법원은 맞죠. 근데 가등기는 순위 보전이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탈락. 이때는 직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가등기는 무슨 보전이죠? 순위 보전.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 아니거든. 그러면 요거는 탈락. 그러면 거기 그럼 6번째 점 봐봐요. 5번. 임차권 등기 명령 법원. 임차권 등기 원칙이야 얘야. 예외.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그러면 저기 가압류 줄 쳐놔봐. 가압류는 법원이죠. 소유권의 처분 제한. 그럼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뭐예요? 가압류 등기를 걸어준다라는 거야. 얼마나 쉽냐고 갖다 붙이는. 근데 봐봐요 이제. 자, 이제 형님들을 이제 떨어뜨리려고 그래. 그냥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나올 때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자, 우리 형님들을 완전 작사를 내버리자.
차이점은 뭐예요? 강제경매, 임의경매. 자, 대충 해놨다. 그냥 요것만 나오면 괜찮은데 그래도 앞에 뭐가 붙었을 때 강제, 임의. 요거는 법원에서 강제를 하죠. 그러면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임의경매는 사적 실행이거든. 요거는 신청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어때요? 직권 보전 능력 발생한다. 맞네요? 요거는 어때요? 직권 보전 능력 X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경매가 나올 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나올 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는 만약에 강제와 임의 경매가 붙었을 때 또 답이 달라진단 말이야. 강제 경매는 어떤 직권 보전 능기가 발생합니다. 임의 경매는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강제, 그러면 임의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거든. 요거는 뭐죠? 사적 실행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 법원에다 신청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면 신청이지 법원이 아니잖아. 그렇죠?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법원. 요렇게 의미. 그러니까 요것도 그러면 요렇게 나올 때하고 또 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경매 개시 결정은 통상 법원이잖아. 그래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고. 근데 여기에서 강제 경매, 임의 경매가 붙었을 때 또 답이 달라진다는 거 의미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꼼짝없이 당한다라는 거야. 꼼짝없이 당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응용력이 이제 머리가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한번 봐봐요. 자, 그럼 봐봐요. 미등기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시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오해 X예요. 오죠.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오죠. 발생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하다. 옵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봐봐요.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 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가능하다. 맞죠?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 대상이다. OX. 오죠. 왜?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를 촉탁하면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간에 가압류를 걸어주거든.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이분이 이렇게 변형돼버리는 거야 또. 그러니까 한 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하고 이 지문은 같은 지문이거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등기법이 그래서 변화무쌍하다라는 거야 지문 자체가. 그러니까 이러면 또 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싹 야 그러면 우리 형님님들이 이래요. 미등기 부동산인데 무슨 가압류 대상이냐. 엑스! 이러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를 촉탁하면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간에 가압류를 걸어주거든. 그럼 결론을 읽어봐요. 미등기 부동산도 그러면 직권으로 보전 등기가 된다면 그때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잖아. 얼마나 그러니까 요 1번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공식을 해와야 되겠죠. 이제 써먹고 안 써먹고는 별개의 관계야. 그러면 봐봐요. 원칙, 무슨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그 다음에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얘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자기가 요걸 가지고 연습을 해. 자, 법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첫 번째, 세무서는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거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에서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가처분 등기를 걸어주는 거야. 법률의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뭐예요? 법원, 그 다음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혹이 붙었을 때 조심하라고. 강제 경매냐, 임의 경매냐. 그것도 눈독을 들여놓는다고.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은 법원이지만 가등기는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요건은 위배됐죠? 그때는 직권으로 보전 등기가 불발생한다라는 거야.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자, 예적으로는 활성하고, 가압류는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그때는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가압류를 걸어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 완전히 이해해야 돼요. 이제 좀 쳐야 돼요. 자, 그러면 자, 공식 한번 해봅시다.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무슨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얘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그럼 자기가 나한테 중개업을 하실 때 이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혹시 임대인이 자, 미등기 부동산을 가지고 와서 중개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이제 왔어요. 임차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미등기 부동산이니까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그러지 마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설명해야 돼.
혹시 봐봐요. 영어는 그러면 임대인이 미등기 부동산이면 당신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정확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보증금 못 받아가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촉하게 하면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관해 무슨 등기를 걸어주는 제도가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주는 제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이고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그거 중개한데 큰일 나요. 그럼 뭐가 날려요? 똥파리가 날려요. 똥파리. 윙 하고 날리는 거예요. 윙하고. 그러니까 이걸 배움으로써 써먹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자기 이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나오면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A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누굴 파악해서? 임차인. 그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박스 문제로 나올 때가 됐어. 그래서 자, 2번은 별표 5개 놓으세요. 자,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는 연습을 해. 무조건 출제되는 테마니까, 독자적으로. 자,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풀고 있는지. 그냥 생각 없이 푸는 건지, 생각 있이 푸는 건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지금 다 읽어보셨죠? 자, 그럼 봐봐요. 그 밑에 여백이 있네요. 거기 요거 한번 써봐요. 자, 거기에다, 여백에다 이렇게 써봐요.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써봐요. 써놓고, 자, 보전 등기 원리가 뭐냐? 일단 뭐부터 점검하라? 토지냐? 건물이냐? 뭐부터 확인하라? 토지인지, 건물인지. 자, 그럼 자기가 써놓고, 마음 상태를 봐요. 내가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지. 자, 그러면 다시 여백에다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라. 이게 제1원리예요. 자, 그러면 토지인지 건물인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첫 번째 원리 적어보죠. 보전은 뭐예요? 처음이죠. 그럼 처음은 끝까지 몰고 가. 읽어봐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라는 거야. 최초의 명인. 최초의 명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자, 요걸 외워둬야 돼. 그러면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상 명인이에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2개다. 보전 등기도 2개. 자, 토지 대장이 2개다.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도 4개. 2개예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여러 개다. 소유권 보전 등기도 여러 개가 발생한다는 거야. 왜?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등기해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A가 있어. A가 2개가 있어.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와 포괄승계. 이거는 직접 보전 등기하라고 뭐예요? A적으로 법에 딱 규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워야죠. 읽어봐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 원칙. 그러면 대장상 최초의 명인으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등기가 돼버리면 우리 판례는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어. 그게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가 되거든. 자, 그러면 변론적으로 전문 읽어봐요. 토지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 포괄승계는 직접적으로 보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법조문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 자, 그러면 읽어보자. 첫 번째 원리.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원칙이야. 누구로부터? 국가 무슨? 포괄승계. 그렇죠. 포괄승계.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여기 봐봐요. 토지야 건물이야. 토지인지 건물인지. 근데 확인하라는 것은 건물에 특이한 게 있어. 여기에 특별자치도지사야.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디에서만 나타나? 건물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건물에서만. 그러니까 건물에서 나타나. 건물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예요. 최초야. 최초를 끌고 가. 무슨 판결? 확정 판결이죠. 확정 판결은 원칙이 무슨 판결이다? 확인 판결이야. 확인 판결. 최초의 명인을 확인받아 신청해줘야 돼. 자, 제가 그러면 저 가다가 토지를 하나 주셔서 무슨 토지일까요? 무주 토지야. 그러면 제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무주 토지는 국가 거니까. 왕토 사상이니까 국가 거야. 무주 건물은 누가 준공검사를 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거든. 그러면 시군구를 상대로. 그러면 봐봐요. 건축자 상대로, 건축물 명인의 상대로 하면 이거는 인정이 안 돼. 뭐요? 무주 건물은 누구를 상대로? 시군구. 무주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그러면 왜?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무슨 판결도 속해? 항성 판결도 속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천하무적에 자기가 잘났든 못났든 요거는 보전 등기 문제를 푸는 하나의 원리야. 원리 1, 2, 3야. 1, 2, 3. 여기에 1, 2, 3가 돼. 이걸 안 외우고 보전 등기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어. 요거는 법조문은 그렇게 규정해. 이거는 외우는 거야. 이걸 외워놓고 원리를 외워놓고 써먹고 못 써먹고는 본인의 능력이야. 이제 능력이라는 거야. 이걸 모르고서는 보전 등기 문제를 접근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그러면 한번 숙제하고 가죠. 써요. 거기에다 깔끔하게. 한 문제라도 오늘 제대로 풀어야 돼. 보전 등기는 2.5점짜리야. 무조건 출제되는 영역이거든. 자, 그러면 이제 보전 등기는 뭐부터? 토지인지 건물인지. 그러면 마음에 이제 한번 문제 확인해 봐야죠. 토지야 건물이야? 토지. 그럼 문제에서 토지라는 것을 동그라미 쳐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건물이 나올 때하고 토지가 나올 때 그냥 보전 등기로 나왔는지. 이제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야. 그러면 1번 앞에 뭘 붙여야 돼? 자, 1번도 토지, 2번도 토지, 3번도 토지, 4번도 토지, 5번도 토지. 단서조건이 다 토지.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다 토지를 붙여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있다가 토지를 까먹어버려. 그러니까 영어는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야. 자, 그럼 1번을 가보죠. 자, 1번 읽어봐요. 자치구청장. 여기 읽어봐. 자치구는 어디에서만 나타나? 그러면 끝에서 있다 없다를 확인해야 돼. 토지니까 없다 그러면 맞고 있다 그러면 X가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치구청장은 아까 토지니까 벌써 능력 있는 사람은 토지를 확인하고 자치구청장은 줄쳐놓고 이제 있다만 없다만 하게. 그 앞에 토지 소유권 보존이니까.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건물에서만 나타나. 그러니까 있다 없다만 확인한다고. 있다 그러면 X고 없다 그랬으니까 O가 되는 거야. 얼마나 재밌냐고 원리를 알면.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단서를 붙여놨네. 미등기 토지 줄 쳐놔봐요. 가처분 등기 줄 쳐놔봐요. 아까 배웠던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무슨 등기로 가?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한 경우 잘라요. 거기까지는 많았죠. 근데 법원이 가처분 등기에서 직권으로 해놨는데 법원이 말소를 하게 되면 등록세 돌려줘야 되잖아. 등록면허세. 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나와? 그러면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했더라도 이때는 말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후단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3번은 토지대장상 최초로 소유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포괄유정 줄 쳐놔봐요. 원래 여기 한번 읽어봐요. 원래는 누가 신청해? 토지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신청하나 포괄유정자는 읽어봐요. 포괄승계인이야. 무슨 승계인? 포괄승계인. 포괄유정자는 포괄승계인을 읽거나 이럴 줄 알아야 돼. 그럼 포괄승계는 직접 보존등기를 말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포괄유정 대신에 특정유정이 나오면 또 틀려버려. 특정유정은 포괄승계인이 아니거든. 그러면 특정유정자는 누구부터? 상속인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특정유정자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괄유정 벌써 보면 포괄승계인 이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돼. 자, 4번의 학정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전 등기를 학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여 거기에다 가로를 쳐봐요. 요건 이제 우리 형님들을 페인트를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소유권 보전 등기야.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 원인 있어 없어? 없어. 등기 원인자도 없어.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제공해야 된다. 여기서 딱 걸리는 게 학정 판결에 이게 걸려 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은 수용입니다. 수용 동그라미, 수용. 자, 수용 동그라미, 수용 동그라미. 거기 앞에다가, 자, 가지를 두 개를 펼쳐봐요. 자, 두 개 펼쳐서 앞에다 미등기를 써. 미등기. 자, 밑에다가 기등기를 써. 지금 그러면 기등기를 수용하게 되면 기등기가 뭐예요? 인등기. 그러면 그 밑에는 이전 등기야. 그러면 이전 등기에서 해, 기등기는. 자, 이전 등기. 자, 권리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미등기는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야. 그럼 문제로 다시 가봐요. 자, 문제 다시 읽어봐. 2번 맨 위에 읽어봐. 무슨 토지? 미등기 토지. 국가가 미등기 토지를 소유했네. 맨 문제로 가봐요. 다시 문제. 무슨 토지? 미등기 토지잖아. 미등기 토지는 무슨 등기가 발생한다?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럼 소형 등기는 언제나 보전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기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를 소유할 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등기냐 미등기냐. 그럼 요 지문을 크게 포괄해서 소형 등기는 언제나 이전 등기해야 한다. 언제나 보전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그러니까 뭘 점검해야 돼? 기등기냐 미등기냐. 완전 오리지널 문제예요. 진짜 좋은 문제예요. 우리 기출문제는 깔끔해. 모의고사는 지저분해. 강사들의 그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 정확하게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제 보전 등기 문제를 풀어서 뭐부터 점검해? 토지냐, 건물이냐. 그럼 원리를 생각해. 대장상 최초의 명인. 이거는 외워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원칙이야. A적으로 그러면 국가. 포괄승계인 가능해요?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무슨 판결? 확정 판결. 원칙은 확인 판결. 헷갈리면 여기 봐봐요. 최초의 명인을 확인받아. 그렇게 확인 판결이 원칙이라는 거야. 무주 토지는 누구를 확인해서? 국가를 확인해서.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이행 판결로 속하고 형성 판결.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유권 보전 등기 판결은 확정 판결에 해당한다. OX. 또. 맞죠? 맞죠?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확인 판결에 해당한다. X.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 판결은 원칙이 확인 판결에 해당한다. 맞아요. 원칙 확인 판결이니까.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맞네요. 그렇죠? 다 속하니까. 무주토지 국가. 무주건물, 시장, 군수, 구청장. 자, 그러면 3번을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마음의 상태. 보전, 거기 줄잖아요. 토지야, 건물이야. 좋죠. 그럼 내용이 들어가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옳은 거, 틀린 거. 자,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 줄잖아요. 갑으로부터 매수한 어른 잘라요. 간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된다. 맞네. 대장상 최초의 명의로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형식으로. 맞네요. 미등기 토지 줄잖아요. 그러면 미등기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는 잘라요. 그러면 수용 나왔네.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기등기라면 만약에 미가 빠지고 등기된 토지라면 이런 결론이 달라져 버려요. 자, 그러면 3번은 미등기 토지 줄쳐놓고 그러면 소유권의 처분 제한 나왔다. 툭 치면 직권으로 가 있어야지. 직권 등기가 발생한다. 맞네요? 맞네. 자, 4번은 본 건물의 상여만 제공되는 부속 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5번 해봐봐요. 토지 재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갑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달라. 간명의로 보전 등기한 후 상속인 줄쳐놔봐요. 상속인 줄쳐놔봐요. 상속인은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그러면 이전 등기에 의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보전 등기를 직접 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해준다? 이전 등기 형식으로. 그러니까 상속 요걸 잡았어야 돼. 상속. 무슨 승계인? 요거.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재밌죠? 진짜 몇 번 풀다 보면 문제 푸는 중독이 생겨. 중독. 막 풀고 싶어 해. 그래도 참아. 사랑은 확인하는 거지만 문제는 풀었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서 그걸 내공이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읽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이거 안 해오면 안 돼요. 요거는 보전 등기 문제 풀 때 하나의 원리니까. 자, 보전 등기 나왔다. 뭐부터 할게요? 토지냐, 건물. 그러면 대장상, 제세명의. 그러니까 토지 대장이 4개다. 그러면 보전 등기도 4개가. 이렇게 이제 지문이 빠져나간다고. 원칙. A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 가능해요?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도 가능하죠. 자, 두 번째, 건물.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건설, 거점자는 건물에 관한다. 확정 판결은 원칙. 이 확인 판결. 또 헷갈린다. 원칙. 최초를 생각하라고. 최초의 확인 판결. 무주, 토지, 국가, 무주, 건물. 시정. 그럼 이제 봐봐. 이제 연결해 봅니다. 자,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대장이 공란인 경우 시장 건설 구청장을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 보전 등기를 신청한다. 그때 X예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공란. 이게 무주. 요거는 토지. 그래서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응용이 돼야 되는. 건축물 대장이 공란이다. 뭐예요? 무주 건물. 그때는 시장 건설 구청장. 근데 보전 등기를 하나 마시려면 1, 2, 3 요거 3개를 다 숙제를 해놔야 돼요.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며칠 지나면 또 까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3개를 숙제하고 실수하지 않으려면 뭐부터 확인해야 돼? 토지냐 건물이냐. 오케이. 여기까지 풀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